앞으로 임대료도 상승하고 가격도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고요. 향후 5년 안에 어떻게 완료가 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입주 물량들이 차기 시작하면 정말 실로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되는 곳 중에 하나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경제학 TV의 황태현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곳이죠. 바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매물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상세하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방배동입니다. 방배동 중에서도요, 방배역에 위치되어 있고, 이 방배역 3번 출구 앞에서 바로 몇 초? 2분 48초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요, 참 두말하면 잔소리인데 우측으로는 남부터미널역이 가깝게 자리를 잡고 있고, 자, 위쪽으로는 또 7호선이 내방역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핫했었던 방배 5구역이 또 바로 옆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는 이수역과 사당역이 자리를 잡고 있죠. 그런데 방배역 3번 출구의 가장 큰 핵심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자, 방배 5구역도 전부 다 과거에는 빌라촌이었죠. 지금 강남에서 유일하게 시간을 두고 뭘 할 수 있는 곳,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곳 중에 한 곳이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위치가 깡패입니다. 제가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입니다. 그 변하지 않는 가치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는데, 즉 무슨 얘기냐? 부시고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파트는 이만한데 높은 것을 부시고 요만큼 지어서 이익이 이만큼 발생한다면, 방배 5구역 같은 사례를 보더라도 재개발을 진행했더니 이만큼의 이익이 발생해서 비례율만 하더라도 200%가 훌쩍 뛰어넘는 현상이 발생된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방배 8구역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되고 나서 다시 해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는데, 그건 왜 그러냐? 왜 안 했냐? 입지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빨리 급하게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가만히 봐보시죠. 지금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평당 1억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방배동 일대는요, 땅값만 평당 1억이 달려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24평 아파트를 살려면 24억, 30평대 아파트 살려면 30억을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2억 때 어떤 투자금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해서 시간만 담보할 수 있다면 기회를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까지의 어떤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앞으로는 재개발과 재건축밖에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서울에 맨 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곳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리고 국가의 굵직한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가장 큰 힘을 받는 곳이 어디다? 바로 방배동 일대라고 제가 한번 추천을 적극적으로 한번 드려볼 것이고요. 자, 앞에서 보신 것처럼 도보 2분 48초 거리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 부동산 경제학 TV의 구간이 명관이다, 김명관 이사가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거리를 걷는 시간을 잰 게 있거든요. 잠깐 보시죠. 네, 정확하게 2분 48초 걸렸습니다. 자, 보셨나요? 자, 2분 48초 맞죠? 자, 우리 시청자분들, 현장 위치는 그 정도로 지하철역에서 가깝다. 입지 깡패, 역세권에서 초역세권에 위치한 자리에 있고요. 본 매물은 어떻습니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따끈따끈한 신축 매물인데, 방배동에 지금 평당 1억 간다고 그랬죠. 땅에다가 지금 다시 지으면 6억 원 이하의 주택수 제외되는 물건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실제 바로 입주가 가능한 상황의 컨디션을 갖고 있고, 투자금은 모든 부대 비용을 다 들여서 얼마에 한 2억 5천 정도의 투자금이면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방배동의 입지가 어느 정도로 깡패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배를 기준해서 쭉 보시면 봐보세요. 자, 방배역이 2호선인데 여기서 쭉 올라가면 바로 서초에는 뭐가 있죠? 법원. 자, 교대 일대 찍고요. 그러면 한 정거장, 두 정거장이죠. 여기서 하나만 딱 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싸다고 하는 강남 땅이 나옵니다. 여기에
굵직한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고 이 인근의 아파트 가격이 평당 1억이 넘어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곳 중에 한 곳이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뛰고 있어요. 왜일까요? 수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고 수많은 재건축이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방배 5구역뿐만이 아니라 원페를라 라인 그리고 반포 본동 일대, 반포 1지구 일대도 마찬가지고요. 이쪽 라인들 다 재건축 시도하면서 신고가 쳤고 원베일리나 이런 곳들도 지금 34평대가 참 이게 말이 되나 모르겠는데 70억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판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 일대에 전부 다 업무시설과 신규 아파트들이 밀집해서 들어오고 있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고요. 역삼 일대, 선릉 일대, 강남대로 일대, 테헤란로 일대. 자, 가장 핵심인 삼성, 국제교류 복합단지까지 논스톱으로 진입이 되는데 여기에 수많은 직장인들과 학생들과 교육과 다양한 모든 인프라가 다 뭐 어떻게 돼 있어요?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입지라는 것은 학군, 교통, 상권, 공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크게 이걸 요약해 보자면 어떤 게 따라오냐. 일터가 잘 자리 잡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놀이터가 잘 자리 잡고 있어야죠. 일하는 곳이 있고 놀 곳이 있는데 여기에 최고의 뭐가 따라온다? 쉼터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삼박자가 다 맞아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입지 깡패인 곳은 가격이 경기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주변에 봐보세요. 빌라 한 칸을 취득하더라도 두 가지 조건은 따라 들어와야 되죠. 첫 번째는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의 빌라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부가가치가 올라가야 되니까 말이죠. 두 번째는 그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끌고 올라가고 있느냐.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주변에서 아파트 가격이 형편없이 가고 있다면 주변의 빌라 가격도 같이 형편없이 가게 되고요. 그 지역의 상권이나 이런 것들도 활성화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같은 꼬마 빌딩, 대형 빌딩이 있더라도 지역별로 편차가 엄청나게 심하죠. 왜냐하면 그거는 입지와 그 인프라가 주어지는 그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격이 계속 올라가주는 신규 상급지 아파트들의 가격이 뛰면서 옆에 있는 단독주택 가격도 같이 뛰고 이걸 부셔서 세대를 만들었을 때 그걸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는데 그 다세대 주택의 가격도 같이 뛰어 올라가 주려면 빌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가격이 같이 뛰어 주려면 옆에 비싼 이 올라가주는 어떤 상품들이 있어요. 같이 따라 올라가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만 부가가치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개발까지 가능한 저층 주거지로 딱 여기서 봐서 쭉 정면 1km 방향에 있는 내방역 일대까지는 뭐다? 다 빌라촌으로 형성되어 있다. 빌라와 단독과 다가구 주택 그리고 상가 주택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강남에 평지에 역세권 2개 끼고 개발할 수 있는 저층 주거지로 되어 있는 데를 우리 시청자분들 몇 군데나 보셨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죠. 아래쪽에 양재 일대라든가 개포 일대라든가 이런 라인 쪽에도 개발할 수 있는 곳들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훨씬 더 세게 만들어져 있는 곳 중에 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방배권 그리고 이수와 동작으로 바로 이어지면서 용산까지도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통의 핵심 요충지를 갖고 있는 곳 중에 몇 안 되는 곳인데 그곳이 바로 어디다? 방배동 일대 바로 방배역이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물건지까지 여러분들이 걸으셔서 2분 48초 저희가 초까지 재가지고 우리 김명하 이사가 현장을 다녀왔고 그곳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매물이요. 딱 하나만 남았습니다. 실제 지금 바로 입주도 지금 가능한 상황으로 되어 있고 주택수 제외되는 물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강남과 서초의 인프라를 다 이용할 수 있는데 법원, 뭐 변호사, 검사, 판사님들 뭐 다 있으시겠지만 거기에 밀집되어 있는 기업들까지 다 해서 인프라가 원체 세다 보니까 뭐가 높다? 임대가가 높고 아파트 가격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현상을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에 개발까지도 바로 물건에 직접적으로 힘을 받고 있다는 게 본 매물의 가장 큰 핵심이고 투자금은 2억 5천만 원대인데 2억 5천만 원이면 갭 투자로 2억 5천 뿐만이 아니라 2억 5천 안에는 모든 부대 비용, 뭐 취득세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제가 금액을 설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문의 주시고 신청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배 일대에는요 가장 큰 호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호재라는 건 뭐냐면 또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기업이 들어오게 됩니다. 업무지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내방역 바로 앞에서요. 서리풀 터널이 딱 개통되는데 개통되고 나니까 개발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게 있었냐면 정보사 부지가 있었습니다. 이 정보사 부지를 100% 뭘로 개발하고 있냐면요. 업무 문화 시설로 개발합니다. 업무 문화. 자, 1터는 만들었는데 이 안에 뭐가 없냐면 쉼터가 없습니다. 쉼터라는 건 주택이죠. 주거 시설이 전무합니다. 이 총 사업비 5조가 들어가는 아이가 언제 시작되냐? 2025년에 시작을 합니다. 바로 올해죠. 2025년에 시작해서 29년 30년도까지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개발 사업만 얼마? 5조 원에 가까운 5조입니다. 감이 오실까요? 저도 솔직히 감이 안 옵니다. 어마어마한 자금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 이 업무 시설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정보사 부지가 개발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서초 일대로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자리 잡고 있고요. 실제 주거 지역인 이쪽 방배 일대와 내방 일대, 이 방배동 일대로 임차 수요가 쏟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게 앞으로 2년 뒤, 4년 뒤, 5년 뒤에 완료가 되고 나면 정말 폭발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앞에서 보여드렸던 지금 방배 5구역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이 영향을 같이 받는 겁니다. 같이 받는데 지금도 뭐 평당 1억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신규 아파트들이 입주하는 시점이 26년, 27년 또 그 뒤에는 28년까지 줄대기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상한가를 치고 올라갈 텐데 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개발의 압력이 심해진다는 거예요. 저층 주거지들이 우리도 개발하면 아파트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가격이 얼마까지 가는구나. 이것을 눈으로 확인한다는 것이죠. 자, 입주자들이 생겨가지고 기업이 들어와서 안정적인 임대료를 만들어 가지고 또는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효과들은 발생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앞에서 끌고 오는 가격을 보면 볼수록 개발의 압력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고요. 이 시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업무 문화, 쉼터를 넣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려고 들어오시는 종사자분들이 계실 텐데 기업들이 들어오시겠죠? 들어오면서 어떻게 해요? 주변 지역으로 뭘 필요하다? 직주 근접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집이 필요한데 아파트 참 평당 1억가는 30억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분명히 중저가에 형성되어 있는 먹자거리가 잘 형성되어 있는 교통에 가까운 역세권에서 가까운 곳 이런 곳들을 먼저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임대료도 상승하고 가격도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고요. 향후 5년 안에 어떻게 완료가 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입주 물량들이 차기 시작하면 정말 실로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되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추천드리는 방배동 일대 방배역 3번 출구에서 2분 48초 거리에 있는 매물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지역과 매물을 소개해드리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딱 한 건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나가면서 제일 먼저 문의 주신 분이 선택하지 않을까 싶으신데요. 최대한 빠르게 한번 문의 주시고 한번 노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강남의 초역세권에 그래도 점 하나 찍으신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의 노후 준비 그리고 또 우리 최근에 제가 이 거래를 이렇게 도와드리면서 보니까 강남의 자녀분들의 직장이 있는데 집이 엄청 비싸다 보니까 이렇게 좀 다니게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찾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상 가보니까 임대료가 너무 비싼 거예요. 뭐 월세가 뭐 120, 130, 140, 150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주거시설이 없는 업무 타운만 딱 들어온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아마 집을 더 구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도 바로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진입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이 정보사 부지가 개발된다고 하면 폭발적으로 가격이 조금 더 상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배동이 얼마나 무서운 동네인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배 7구역, 자 신동아, 삼익 재건축들 기다리고 있고요. 자 봐보세요. 원페를라 분양률 얼마나 높았는지 아시죠? 몇백 대 1이 나왔습니다. 자, 방배 5구역 지금 열심히 입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고요. 84 타입이 40억에 가고 있습니다. 40억. 이 영상을 제가 항상 이런 영상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준비할 때 정말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거 40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나? 그 정도로 이 지역의 힘이
엄청 세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뭔가 선택할 수 있을 때 강남 쪽으로 진입을 할 수 있을 때 초역세권으로 진입을 할 수 있을 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자, 14구역 움직이고 15구역, 13구역까지 이 일대는요. 재개발 재건축으로 신규 아파트로 올라가는 모습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시게 될 거고 신고가를 찍어내는 모습들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 인근에는 보면은 자그마한 개발을 진행하기도 하고 또 여기 일대도 싹 다 밀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도로를 기준으로요. 싹 다 밀어서 한 구역 전체를 다 재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역세권과 딱 맞닿아 있는 뭐가 있습니까? 저층 주거지가 딱 멋있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어떤 지역을 선택할 때는요, 상품을 놓기도 하고 지역을 놓기도 합니다. 즉, 숲과 나무를 같이 봐줘야 되는데 그 숲이 개발을 할 수 있는 힘을, 환경을 갖고 있다면 우리 시청자분들 5년이면 어떻고 10년이면 어떻습니까? 우리 5년 전, 10년 전에 강남 한번 진입해봐야지 했던 분들 계시죠? 15년 전, 20년 전에 한번 해봐야지 했던 분들 계시죠? 근데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됐습니까? 30평이 40억이 갑니다. 그런데 여기도 모였었다? 다 저층 주거지인 빌라와 단독 다가구 주택으로 형성되어 있는 저층 주거지였다. 근데 여기도요, 지금이야 아파트 짓고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5년 전, 10년 전 방송 보면 방배 5구역 좋습니다. 여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어떤 분은 지하철이 멀다고 안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렇게 가까운 곳에 앞으로는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 점점 사라지고 있더라.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이셨으면 좋겠고, 이런 어떤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곳들이 앞으로 뭐가 더 좋아지냐면 환경이 변하고 있는 겁니다. 깨끗한, 좀 열악했던 환경이 깨끗해지고 신규 아파트가 올라가면서 가격이 끌어올라가고 임차 수요가 높아지고 다시 한번 가격 올라가니까 이 금싸라기 땅들, 저층 주거지에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이 수익이 높아질수록 뭐가 높아진다?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바로 불과 분양가 20억, 22억 했던 애들이 이제는 피 붙어서 40억을 가는 현상이 발생되는 것이죠. 점점점 강남 쪽으로 진입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강하게 한번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더 황당한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자, 반포 DH 클래스트 아파트 27년에 입주할 건데 27년이에요. 입주 안 했어요. 입주할 건데 얼마? 97억. 자, 레미안 원베일리 아파트인데요. 49억, 하한가, 상한가 60억. 거래가 기준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빌라 그냥 좀 넓은 빌라인데 좋은데 35억. 분양가 보십시오. 30평대 분양가가 22억에서 23억을 가는 동네입니다. 앞으로 이 일대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내방에서 방배까지 보여지는 구간, 반포라인까지 같이 움직이면 남쪽하고 북쪽하고 같이 가격을 끌고 올라갈 텐데 이제는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도 함께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실 거고 5년 전, 10년 전에는요 한 2억 초반대에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3배수 정도 뛰어서 4억, 6억이 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현재 평당 1억이 넘는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죠. 방배 5구역이 26년도 입주인데 26년, 27년, 28년까지 꾸준한 신규 입주 물량 차고 들어오고 있고요. 자, 서리풀 정보사 부지 5조 원 쏟아부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업무 타운 조성하고 있는 게 가장 큰 핵심.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오늘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넓게 봐야죠. 환경을 넓게 보고 내가 거기에 씨앗 점 하나 찍는 건데 거기에 어떤 호재들이 따라오는가 이걸 보는 것인데요. 앞으로 향후 2030년까지 5년 동안 대단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고 그건 바로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바로미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자산을 증식시키고 또 우리 자녀분들의 어떤 미래를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변화, 시장의 가격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한 번 정도
꼭 이게 아니더라도 꼭 한번 이런 방배 지역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제가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근에 아파트로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어떤 호재들이 이게 앞으로 지금도 비싼 것 같은데 더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꼭 이 매물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지역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를 보면 현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 분양가가요. 방배 5구역 같은 경우에는 15억에서 17억. 자, 30평대가 19억에서 22억. 자, 방배 6구역 원페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7억에서 18억, 23억에서 24억. 이게 그냥 평균 일반 분양가였는데 일반 분양은 뭐냐면 청약 통장으로 받는 것이죠. 자,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는 거의 반값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프리미엄 자체는 얼마입니까? 21억, 28억. 23억, 29억, 이 빨간 가격이 뭐다? 프리미엄.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공부를 하나 해야 되는 건 방배 5구역도 저층 주거지였다. 빌라촌이었다 이 얘기예요. 자, 여기도 어땠습니까? 저층 주거지였습니다. 그래서 뭘 했습니까? 낮은 곳을 올렸더니 그 이익이 굉장히 높아졌더라. 그런데 자, 그러면 그때부터 오래전부터 갖고 계신 분이 있었겠죠. 그러면 여기를 빌라 한 칸을 사는데 어떤 분은 5천만 원 들여서 샀을 거고 어떤 분은 1억, 어떤 분은 2억, 어떤 분은 3억이에요. 자, 초기에 진입할수록 기다린 만큼 뭐가 생겼습니까? 이익이 발생했죠. 그런데 과거에 사니까 저가로 진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층주거지 빌라촌인데 언제 될지는 몰라요. 그죠? 뭐 20년 걸릴지 25년 걸릴지 10년 걸릴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개발에 바람이 불어버리니까 빠르게 진행되더라 이거예요. 3년, 4년, 5년, 7년 만에 10년 만에 완료를 시켜버리더라는 거죠. 근데 그 입지가 가지고 있는 힘이 매우 중요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초기에 선택할 수 있었다면 좋겠지만 그게 안 돼가지고 나중에 조합원 거를 살려고 하고 청약통장으로 진입을 하려고 했더니 얼마? 17억에 22억에 18억에 24억에 이거는 지금요 허황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현실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2025년도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 우리 시청자분들 가만 보세요. 여기서부터 2030년 아까 제가 5년 뒤에 정보사부지 완료, 26년 입주, 27년 입주, 28년 입주 말씀드렸어요. 계속해서 5년 동안 어떤 대통령이 오더라도 이 현상을 막을 수는 없겠죠. 이 공사하고 있는데 하지 마. 이러지는 못하는 거예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정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 그때 그 시점에 적절한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게 맞아 들어가지 않는 곳 중에 하나가 어디다? 바로 이런 곳이다는 거죠. 프리미엄이 20억입니다. 20억, 28억, 23억, 29억. 1억을 투자해서 20억을 벌 수 있는 게 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허황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오늘 준비된 매물은 2억 5천이면 세금까지 다 해갖고 부대비용까지 싹 다 해서 2억 5천만 원이면 충분히 투자가 가능한 매물인데 2억 5천으로 20억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권유를 해드려보고 싶고요. 그것은 단연 오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만큼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근데 어때요? 여기 선택할 수 있었잖아요. 여기도 선택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 아이들은 지하철역에서 그렇게 가깝지 않죠. 역세권에 딱 붙어 있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오늘 준비되어 있는 매물은 뭐다? 도보로 여러분들이 지하철역에서 딱 나오셔갖고 2분 48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2분 48초 걸렸습니다. 자, 잘 보셨죠? 자, 본 물건 마무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물건은요. 투자금 2억 5천, 투룸 신축 주택입니다. 주택수에 제외되는데 2024년 1월 10일 이후 대책으로 인해서 이후에 준공된 물건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단, 이 주택수에 제외되는 건 60제곱미터 이하, 6억 원 이하여지만 되는데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2억 5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주택수 제외된다는 건 뭐냐면 집이 하나 있는데 강남에다 두 번째 집 살려고 그러면 취득세가 8% 나오잖아요. 1, 8, 12. 그러니까 일반 과세예요. 1에서 3%에서
8%, 12% 나오는데 자, 주택수에서 제외되니까 어때요? 두 번째 집으로 간주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집으로 간주해서 6억 원 이하는 취득세가 1% 나온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다? 핵심은 즉시 입주가 가능한데 준공 난지가 벌써 한두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따끈따끈하게 바로 새 집으로 첫 입주라고 표현하죠. 즉시 입주, 첫 입주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녀분들 뭐 어떤 현금이나 증여라든가 그리고 차용이 가능한데 차용의 이자 없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거는 그냥 팁으로 알고 계세요. 부모 자식 간의 법정 이자는 4.6%인데 연애 이자가 1천만 원 이상이 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단 사용증을 쓸 때는 자, 이걸 사서 돌려드릴게요 해야 되겠죠. 언제 팔면 돌려드릴게요. 그 금액이 얼마냐면 2억 1,700 정도인데 2억 1,700에다가 곱하기 4.6%라면 한 99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이자가. 무슨 이자가? 연이자가. 그래서 활용하고 무상증여 5천만 원 정도 그냥 무상증여하면 한 2억 5천에서 한 2억 6천까지는 어떻습니까? 이자가 없이 발생하지 않아도 어떻게 됩니까? 충분히 자녀분들을 위해서 활용해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부모님들 집 있는데 살려고 그러면 막 8% 나올까 봐 걱정하시죠? 8% 아니다. 1% 나온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근데 3주택자 있으신 분들은 안 됩니다. 1주택이나 2주택 있으신 분들 가능하신 얘기고요. 자, 이거를 그럼 갖고 있다가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혜택을 받아야지 하시는 분들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전략에 매우 적합한데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하다? 명의 전략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인 자녀분들한테 활용할 수 있으시다면 장기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뭐 20대, 30대 분들이 진입하셔도 10년, 20년 흘러도 40, 50세 되시는 건데 그때 개발돼도 충분히 큰 이익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의 환경도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프리미엄 20억 가는 시대가 언제? 2025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5년 뒤, 10년 뒤, 15년 뒤의 어떤 미래를 예측한다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충분히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비과세 전략에 매우 적합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1세대 1주택자로 철저하게 가는 것이죠. 6억 원이니까 자, 6억에서 12억까지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1세대 1주택자로 취득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 세금이 없다. 자, 그렇다면 명의 전략 따라가고 세금 전략 따라갔는데 거기에 지역의 프리미엄까지 같이 따라온다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더 집중해서 전략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2025년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좋은 물건 소개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자, 방배 역세권 프리미엄은 보너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현재 물건지까지 방배 3번 출구에서 2분 48초면 도보로 진입이 가능한 굉장히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본 매물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02-569-0888로 전화 주시면 되고 자, 이 내용 아니더라도 저희 부동산 경제학 TV에서는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죠. 세미나 이번 주 또 수요일, 토요일 날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